여러분 혹시 우엉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엉을 너무 좋아해서 우엉조림은 물론이고 우엉으로 만든 요리는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겨울 동안 우엉은 2m가 넘는 뿌리에 영양을 가득 저장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마그네슘, 인, 칼슘 등의 각종 영양소를 꾹꾹 눌러 담으니 봄이 되면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것이죠. 우엉은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우엉조림이나 장아찌 또는 우엉튀김으로 밥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김밥 속 깊은 맛을 내주는 단골 재료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엉은 이뇨제나 해독제 같은 치유 목적의 약으로 처방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당뇨병 관리 목적으로 우엉을 차로 우려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우엉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우엉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우엉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우엉차입니다. 한동안 우엉이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는 것이 알려져 우엉차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우엉은 100g당 65칼로리로 열량도 낮고 그중 무려 6g이 식이섬유입니다. 우엉의 식이섬유는 정말 특이합니다. 요즘 속이 더부룩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와 장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첫 번째, 변의 부피를 늘리고 나쁜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식이섬유는 반드시 적절한 비율에 맞춰 섭취해야만 숙변 제거와 장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엉에는 이 두 종류의 식이섬유가 4대6의 황금 비율로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진 우엉은 장 속의 숙변을 완벽히 청소할 수 있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장건강 식품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식이섬유가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지방과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불태워서 녹여버리는데요. 심지어 비만을 유발하는 장 속의 독소도 싹 제거해줍니다.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우엉을 차로 드시는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엉차를 가끔 한두 잔씩 따뜻하게 챙겨 드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물 대신 드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엉은 약재로 사용될 만큼 약효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엉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급성 저혈압을 일으키고 심지어 간 수치를 높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말려서 차로 드시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심해져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엉차는 따뜻하게 하루에 딱 한 잔이나 두 잔씩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엉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김밥의 단골 재료인 우엉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이야 김밥 전문점이나 식당에서 어느 때고 김밥을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소풍이나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갈 때만 김밥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볍고 힘이 날수록 좋기에 몸의 열기를 뚝 떨어뜨려주는 우엉의 찬 성질이 도움이 됐던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서 편도가 붓는 기관지염이나 머리에 열이 몰려 생긴 두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화병 해소에도 우엉을 약으로 썼던 것입니다. 우엉의 서늘한 성질이 매우 강해서 항생제가 없던 시기에는 소염제로도 사용했습니다. 염증이 나면 화끈거리면서 주위가 뜨거워지는데 바로 그때 우엉의 찬 성질이 소화기처럼 열을 진정시켜주고 염증의 독소를 싹 뽑아내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이뇨작용까지 훌륭해서 뽑아낸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모두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김밥의 또 다른 단골 재료인 오이도
차갑고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에 좋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질의 우엉을 함께 드시면 신장에 지나치게 무리를 주고 찬 성질이 소화기관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엉과 오이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을 모두 챙겨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엉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바지락입니다. 앞서 우엉에 두 가지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엉을 자르면 단면에 끈적한 점액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게 우엉의 기적의 식이섬유 리그난입니다. 최근 일본의 국립암센터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엉 속 리그난이 췌장암 증식을 억제하고 심지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예방에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를 겪고 이에 따라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우엉이 질병과 맞서 싸워주는 우리 몸 최고의 면역력 지킴이가 됩니다. 원래 우엉의 리그난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벽의 일종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서도 병원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지락과 함께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겨 드실 수 없습니다. 바지락에는 철분이 가득한데요. 피를 만들고 몸에 활력을 주니 참 좋지만 반면 우엉의 식이섬유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의 흡수율을 뚝 떨어뜨리니 우엉과 바지락을 따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엉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엉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앞서 우엉의 식이섬유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이눌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눌린은 뿌리채소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섬유소로 몸속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신 위를 통과하고 장 속에서 직접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면서 장운동과 배변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엉의 이눌린에는 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천연 인슐린입니다. 이 이눌린은 섭취한 음식물 주변을 젤 형태로 감싸서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의 영양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눌린에 숨겨진 효능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칼슘의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엉과 함께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칼슘의 제왕 멸치입니다. 멸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무려 10배, 우유의 5배가 넘는 대단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를 우엉과 함께 드시면 그 많은 칼슘을 전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멸치의 섬유소가 당뇨에 좋으니 우엉과 함께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과 당뇨를 물리치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멸치와 우엉을 함께 간장에 졸여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멸치 육수를 낼 때 우엉을 넣어 함께 우려주시면 최고입니다. 우엉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뿌리 채소인 당근과 우엉은 참 훌륭한 조합입니다. 우엉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모래밭의 산삼 또는 인삼인데요. 우엉의 껍질과 뿌리의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신기하게도 인삼과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이게 바로 우엉이 봄철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우엉의 껍질에는 산삼과 인삼 그리고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은 녹을 때 미세 거품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비누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런데 우엉을 드시면 이 사포닌이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우리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내장 지방에 붙어 몸에 새로운 기름기를 비누처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심지어 노화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활성산소를
좋은 성질로 바꿔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산화 과정으로 유명한 음식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눈 건강에 좋고 암에 좋은 이유는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덕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우엉이 완벽한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함께하면 혈관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항암에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는데 암세포를 박멸하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우엉의 항산화 효능은 껍질에 무려 2배 이상 더 들어있는데요. 우엉의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우엉을 식초물에 오랫동안 담그면 물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사실 흙의 색깔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이 유출된 것이죠.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우엉 껍질을 솔로 박박 문지르거나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궈두기보다는 우엉 표면에 붙은 흙만 흐르는 물에 털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또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까지 챙기기 위해 우엉과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항암 효과가 4배나 증가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엉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우엉은 예로부터 피부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하니 상처 치료에 제일이고 차가운 성질의 우엉이 염증을 가라앉혀 준 것이죠. 게다가 우엉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니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탄력을 탱탱하게 높여주는 것이죠. 주름이 한번 생기면 계속 깊게 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름을 심화시키는 과산화 지질 때문인데요. 우엉이 이 성분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버섯 추출물은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고 우엉과 함께 드실 때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세포를 건강하고 탱탱하게 하는 버섯 속 셀레늄이 우엉과 궁합이 참 좋습니다. 피부 안쪽부터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노화의 시계를 반대로 돌려서 젊고 깨끗한 피부를 지키실 수 있답니다. 또 버섯과 우엉 속 비타민 B가 함께 기력을 회복시키고 활력 에너지까지 더해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우엉과 버섯을 간장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볶거나 육수를 내주셔도 정말 최고의 궁합인데요. 또 우엉차를 드실 때 말린 버섯을 더해주시면 머리에 열을 식혀 두통과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이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전달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콩과 두부가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 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 좋아하시나요? 저는 밤을 너무 좋아해서 찐밤은 물론이고 아이스크림도 밤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밤 새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천연 영양제로 한의학에서는 최고의 과일로 꼽습니다. 특히 햇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완전 식품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과 치매 예방에도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밤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밤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밤을 소갈비찜에 많이 넣어 드시고 소고기와 함께 졸여서 별미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최고의 음식이고 소고기는 최고의 고단백 식품입니다. 따라서 밤과 소고기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달라 소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고 밤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요. 게다가 소고기도 뜨거운 성질의 식품이고 밤도 몸속에서 열을 만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위의 점막을 자극해서 위통과 만성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위와 장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큰 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소화가 잘 되셨던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이 얹힌 듯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소화가 잘 되는 궁합의 음식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앞으로는 소갈비찜에 밤을 넣어 함께 드시지 마시고 밤과 소고기를 따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밤은 신장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에 정말 좋은데요.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이 붓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뇨작용은 오히려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과한 이뇨작용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싹 빼앗아가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혈압이 확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가 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수분 조절을 하는 신장의 기능을 빼앗아버려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붓기 해소와 신장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실제로 이뇨 효과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염증이 되어 병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밤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밤은 이 처방약과 딱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피가 나면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밤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밤은 오히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밤이 혈관 내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과 심장질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또한 밤에 함유된 양질의 전분과 다른 견과류에 비해 낮은 칼로리는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처방약을 복용하신 전후 한두 시간 내에는 약효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섭취에 주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밤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밤과 닭고기는 소화도 잘 되고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밤의 과당에는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탈과 설사가 심할 때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좋다고 소개하고 있죠. 밤에는 모든 영양소가 가득하지만 딱 하나 철분이 부족한데요. 이때 닭고기와 함께 드시면 철분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부족한 피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빈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밤에는 비타민C가 가득해서 피부 미용과 피로 및 면역력 회복에도 최고이고 알코올 분해에도 좋아서 숙취 해소에도 참 좋은데요. 닭고기의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최고인 비타민 B군과 함께하면 환상의 궁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갈비찜에 밤을 넣지 마시고 닭백숙에 밤을 넣어서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완두콩입니다. 밤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몸속에서 비타민어로 바뀌게 되어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밤에는 피로해소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1이 쌀에 4배나 들어있고 비타민C 그리고 D까지 풍부하답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어서 노년층이나 회복기의 영양 보충식으로도 최고인데요. 이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완두콩의 비타민 A와 함께 노년의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데 정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체내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탄력을 유지시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최고입니다. 밤의 항산화 성분에 더해 완두콩에는 사포닌, 이소플라본 성분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발암물질을 해독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리놀렌산과 올레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궁합이죠. 밤과 완두콩을 함께 넣어 맛있게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은행입니다. 밤에는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요. 이는 몸속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심근경색과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은행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최고의 항암제가 됩니다. 게다가 폐를 건강하게 해주어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니 밤과 은행은 최고의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밤과 은행을 함께 달여서 차로 드셔도 좋고 함께 영양밥으로 지어 드셔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엉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